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인조 14년 12월에 청태종이 12만 명의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청태종은 조선이 첫 번째 침략인 정묘호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두 번째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해군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 애교를 통해 실리를 취하는 애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후금은 여진족의 족장 누르하치가 흥경에 도읍하여 1616년에 세운 나라로 1636년에 그의 아들 태종이 국호를 청으로 고쳤습니다. 또한 청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이며 신의 혁명으로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친명배금 정책이란 명나라를 가까이 하고 후금 즉 청과의 관계를 멀리한 조선조 인조의 애교 정책입니다. 후금은 인조의 배금 정책에 불만을 갖고 1627년에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를 정묘호란이라 합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피신한 인조는 후금과 형제 지명을 맺는 등 화의에 응하면서 후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게 정묘년에 맺었던 형제 지명을 군신주의로 바꾸고 신하의 예를 갖출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청나라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를 병자호란이라 합니다. 조선의 임경업 장군은 의주에서 청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청태종은 이를 피해 서울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의 포위 속에서 혹한과 싸우며 항전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식량마저 고갈되었습니다. 한편 성내에서는 최명길 등 주화파와 김상원 등 주전파 사이에 논쟁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화론이 우세하여 인조는 항전 45일 만에 청나라와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삼전도에 나아가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르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삼전도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던 나루로 조선시대에 서울과 남한산성을 이어주던 나루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병자호란 후 청의 요구로 명과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했고 청나라와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조선은 청과의 굴욕적인 관계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이 일본에게 패배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한 달 보름가량 지속된 전쟁으로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청태종은 항복을 반대했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과 함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볼모로 하여 청나라로 들여갔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10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1645년 인조 23년에 돌아왔지만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은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소현세자는 환국하자마자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인해 서울과 강화도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피해가 커지면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두 차례의 호란으로 국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복림대군은 북벌론을 통해 벌모 생활의 굴욕과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림대군 즉 효종은 재의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은 두 차례의 호란을 초래했습니다. 인조가 명과 청의 사이에서 중립 신료 외교를 펼쳤다면 전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태종의 2차 침략인 병자호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국제관계에서 애교력의 부재는 국가의 전망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인조가 실리 애교를 애매한 친명배금 정책으로 에세의 침입을 자초했던 치욕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이제의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